이 사람과 사귀어도 될까요? 혹은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라고 할 때 제가 딱 한 가지 기준만 좀 뽑아 드린다면은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오동훈 선생님께서 찍으신 손절해야 되는 사람 영상 네. 이게 조회수가 꾸준히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저희 채널 말고도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손절 영상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전반적으로 조회수가 좀 높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줄 알았는데 꼭 그런 네. 건 아니군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걸 많이 찾을까? 이게 좀 궁금해졌는데 네, 어쨌든 그 영상의 원조로서 네, 좀 한마디 분석을 해주신다면? 제가 그 영상을 찍었던 이유가 사실은 제 진료실에서 만나 뵙는 많은 분들께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찍게 되었거든요. 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엔 누군가랑 얽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사람이 받는 전체 스트레스 중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곁에 두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진료실에서 이 사람 계속 만나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사실 저희 받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면이 있다. 그렇죠. 이제 계속 만나도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 오래 만난 연인인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될까? 거죠. 근데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 뭐 심지어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사람하고 정말 결혼해도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선생님은 어떤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했냐? 선생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기준은 뭐냐? 라는 얘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드리는 대답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방송에 앞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이걸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저 저희의 관점에서 추천하는 기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신과 의사들이 곁에 두기로 추천하는 사람 첫 번째 유형은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모든 사람들 성격, 생각 다 달라요. 당연하죠. 얘랑 그렇죠. 저도 상당히 다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럴 때 물론 누군가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 틀린 생각인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건 가끔인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다를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치도 서로 견해가 달라서 뭐 어디서 정치 얘기 꺼내지 마라라고 하지만 결국 대선 때마다 보면 반반이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그냥 다른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자기만의 기준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네가 틀렸고 잘못됐어 라고 고집만 부리거나 그걸 넘어서서 좀 심하게 비난하는 사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제 뭐 견해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독특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로남불식으로 나만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라는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비슷한 관점에서 대인관계에서 불평불만이 많지 않은 사람을 저희는 만나기를 권유를 드려요. 정말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애 보니까 진짜 별로인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를 잘 돌이켜보면은 이 이전에 만났던 사람도 그랬던 것 같고 맨날 그래. 이 회사에 들어왔던 얼마 전에 들어왔던 사람도 그랬던 것 같고 계속 이 얘기가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연인마다, 직장 동료마다 다 별로고 나쁘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럴 경우엔 이 관계의 중심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시는 당사자분이 문제일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불평불만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자주 말하는 그럴 수 있지 라는 이 말 있잖아요. 이 말과 태도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아가 좀 유연하고 단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존감이 높고 건강하기 때문에 상대가 뭘 해도 별로 타격받지 않고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유연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멤버도 셋 다 다르고 모든 거에 있어서 달라요. 뭐 강연 스타일을 결정하는 거나 영상 주제를 결정할 때나 무슨 요일에 밤에 찍을지 주말에 찍을지 그렇죠. 모든 게 다 다른데 그냥 누가 의견을 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번에는 뭐 너에 맞추자
라고 맞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5년 넘게 계속 음. 이렇게 활동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단단하지 못한 분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누군가 냈을 때 그걸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어떤 공격으로 맞아요. 간주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나랑 다른 의견을 내지? 그럼 내가 잘못됐다는 건가? 내가 문제라는 건가? 라는 식으로 스스로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게 어렵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더라도 쉽게 깨어지기가 아무래도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한번 방송에서 소개했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참사랑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참사랑이라는 게 물론 연인 관계의 사랑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이 참사랑이란 서로가 가진 어떤 자아의 경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책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진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그 안에 녹아들도록 만들고 반대로 상대방의 것들 역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어떤 편견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재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과 사귀어도 될까요? 혹은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라고 할 때 제가 딱 한 가지 기준만 좀 뽑아 드린다면은 서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자아의 경계를 서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참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곁에 두기를 추천하는 사람 두 번째 유형, 이미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정신과 의사가 말하기 좀 그럴 수 있지만 성격과 대인관계 패턴이란 건 웬만해선 잘 안 바뀌어요. 그게 내가 어떤 패턴인지 의식도 잘 안 하고 있고요. 길게 상담받으면서 엄청 노력하는 경우 바뀔까 말까. 정말 시간과 에너지, 의지를 다 필요로 하는 작업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사실 일생에 거쳐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등장 배우들은 계속 바뀌는데 플롯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게 동일한 반복되는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길게 지속되어 온 건강한 대인관계가 둘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입증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건강한 관계가 나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인관계의 패턴을 아까 김중훈 선생님이 연극의 플롯으로 비유를 했을 때 오래 계속 길게 지속되고 있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그 플롯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만한, 관심을 끌만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배우로서 활약을 해도 이거는 오래 갈 수 있겠구나,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지속되는 건강한 관계가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좀 더 권유드린다라는 겁니다. 한 명은 조금 그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저희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한 명의 관계만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 건강하지 못한 대인관계에 어떤 왜곡된 패턴을 가진 분들이 그 왜곡된 패턴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역시나 조금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을 가진 패턴을 지니신 분과 만났을 때 왜곡과 왜곡이 만나서 하나의 균형점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뒤틀린 관계인 채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관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 하나의 관계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조금은 좀 입증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친구가 많아야 좋고 적으면 나쁘다 이렇게 절대 얘기할 수 없고요. 적당한 숫자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둘 이상 건강한 관계가 있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신과 의사가 곁에 두기를 추천하는 사람 세 번째 유형은요, 상대를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친구든 연인이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이 내 기분 상태가 상대를 대하는 태도로 바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상대에게 막 다정하게 대해줬다가 반대로 내가 기분이 나빠지면은
갑자기 차갑게 대하거나 아예 잠수를 타버리는 식으로 너무 어렵죠, 그러면. 네, 대하는 네.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에서 항상 우위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갑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해와도 여기에 답을 잘 하지 않고 상대방이 좀 기다리고 애간장이 탈 때까지 좀 놔두다가 뒤늦게 연락을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를 하죠. 적당하면은 사실 괜찮은 대인관계 스킬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항상 이렇게 지나치면 상대방의 마음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맞아요. 그냥 내가 그 관계에서 우위가 되는 거에만 집중이 돼 있는 거지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 졸일지 그 관계를 불편해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뭐 처음에 관계가 이제 피어나는 뭐 밀당의 단계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이제 매사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지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떠나갈까 두려워하면서 계속 자신과의 관계에 상대방을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랑만 연락했으면 좋겠고 연락 네. 조금만 안 되면은 집착하듯이 계속 연락해가지고 확인하고 이런 분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유형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여기서 생겨나는 불안을 상대방에게 전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을 항상 일관된 태도로 대하고 또 관계에 있어서 줄다리기를 하지 않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내면이 좀 더 단단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곁에 둔다면은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적어질 거고 함께 있으면 불안하고 불안정한 느낌 대신에 편안한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네, 오늘은 정신과 의사가 곁에 두기를 권유하는 사람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저희가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는 기준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셔서 또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곧 진리는 아니거든요. 네. 그냥 의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각자 마음속 기준하고 비교해서 한 번 더 고찰을 해주시면 좀 더 건강한 대인관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